안녕하세요.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. 자, 이번 영상 굉장히 중요한데요.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학생들, 제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 그걸 성적 향상까지 연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라 보시면 돼요. 자, 그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? 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잘 따라옵니다. 그래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건 잘해요. 근데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. 쌤 수업 이해는 되는데 제가 스스로 적용하는 게 안 돼요. 실전에서 써먹는 게 힘들어요. 자, 이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이에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수능의 최종 관문은 체화예요. 강사가 하는 풀이를 이해하는 거는 열심히 공부하면 할만합니다. 강사가 설명을 잘하고 학생이 열심히 따라오면 거의 다 돼요. 근데 그 풀이를 내가 스스로 체화해서 써먹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.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. 반대로 이것만 할 수 있게 된다? 그럼 수능 끝이에요. 수능의 최종 관문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대체로 한 1,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 될 텐데 체화를 하기 위한 성적이 오르는 예습법에 대한 영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드릴 거거든요. 그냥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정해 드릴 거예요. 이 단계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. 여러분이 어떤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. 자, 뭐부터 하시느냐? 답내는 거 하지 마시고 일단 독해 포인트 찾기 먼저 해보세요. 독해 포인트는 제가 수업 때 형광펜을 쳐드리고 또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제가 한 페이지에 다 정리해서 나눠드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다 아는 거 역접용 글사라든가 비교급이라든가 또는 뭐 반전의 가능성 또는 뭐 예시를 암시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 다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쭉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서 표시만 해보세요.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표시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쌤 독해 포인트가 안 보이는데요 하는 학생들은 그냥 독해 포인트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. 아니 내신을 위해서 막 지문도 몇십 개씩 외우는데 수능을 위해서 그거 한 페이지 안 외우실 거예요? 자, 독해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담고 있어야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암기부터 해보시고 자, 그런 다음 두 번째 그 포인트들을 하나씩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적용하는 과정은 제가 수업 때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. 그걸 한번 따라해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however 같은 경우 앞뒤에 대비되는 내용이 나오겠죠. however, 그쵸? 그리고 비교급은 당연히 두 개의 대상을 비교 대조할 거고 또 예시가 나오기 시작한다. 그럼 그 예시 직전 내용과 예시 내용이 서로 대응이 되겠죠.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수업 때 했던 것처럼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. 자, 역시나 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복습 부족이에요. 자, 그래서 쌤 수업 내용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 80%는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. 그냥 암기도 안 했고 복습도 안 한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. 애당초 복습이란 걸 하는 학생이 거의 없거든요. 자, 그래서 제발 1, 2번이 막히시는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좀 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. 이게 어려워요. 어느 정도 이제 독해 훈련 하잖아요. 그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. 독해 포인트를 찾는 건 쉬워요. 장님이 아닌 이상. however 왜 안 보여요? but 왜 안 보여요? 비교급 왜 안 보여요? 다 보여요. 눈만 있으면 다 보입니다. 근데 문제는 하나의 지문에 독해 포인트가 너무 여러 개가 나오죠. 아니 벗이 4, 5개 나오는 지문이 있잖아요. 그쵸? 그런 식으로 포인트가 너무 여러 개라는 게 문제점이에요. 근데 이 여러 개가 다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. 이 중에서 실제로 그 문제 답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건 보통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. 그 여러 개 중에 그 한두 개를 골라내는 거를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이번 과정 거쳤죠. 이 중에서 답을 내는데 도움이 된 거는 어떤 독해 포인트야?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각 독해 포인트의 활용도를 점검하는 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걸 왜 하느냐?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여요.
수능에서 가장 잘 쓰이는 독해 포인트는 이거구나. 또는 이런 상황에선 이런 독해 포인트를 써야 되는 거구나. 라는 것들이 경험치가 쌓이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다소 좀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예시 문항을 통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문제는요. 2026학년도 수능 38번인데 한번 주어진 문장을 보면서 독해 포인트를 찾아보시겠어요? 자, 답을 좀 말씀드리면 정말 쥐어짜면 세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these. these narratives라고 했으니까 앞에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. narrative가 나와야 될 거예요.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고, 또 internal이란 말이 나왔는데 내부와 외부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 not only but also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나레이버 비구조구나. A와 B로 나눠서 읽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많게는 세 가지 독해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중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. these 못 써먹어요. 왜냐면 이야기가 지문 거의 전체에 나오거든요. narratives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 못 써먹죠. 내부와 외부의 대비도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활용도를 점검하는 거예요. 다 확인해 보세요.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. 자, 결과적으로는 나레이버 비구조. 얘를 A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온 얘를 B라고 했을 때 이 B 내용은 우리의 정체성, 즉 개개인으로서 너란 사람은 누구인가, 자, 이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 답을 내는 거였어요. 자, 이렇게 여러 개의 단서가 나왔을 때, 독해 포인트가 나왔을 때 이 중에 어느 게 실제로 답을 내는데 활용되는가, 이런 걸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. 그걸 하다 보면은 실제로 저는 이 38번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나레이버비로 풀면 되겠구나라는 게 벌써 감이 왔거든요. 디즈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요거는 발견은 했는데 얘를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진 않았습니다. 나레이버비로 당연히 풀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랬고요. 물론 아닐 때도 있겠죠. 나레이버비로 안 풀린다? 그럼 저도 그때는 다른 단서를 더 찾아 나섰을 것 같아요. 근데 제 경험상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고민을 해봤던 저의 경험상 나레이버비로 웬만하면 풀리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한 겁니다. 이런 식의 경험치를 쌓으실 필요가 있어요. 이 경험치가 쌓여야 실전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독해를 하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평소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 나가셔야 되겠고,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, 쌤, 저 예습할 때는 그래도 이게 돼요. 예습할 때 천천히 할 땐 이게 되는데, 또 막상 실전에서 시간 제한 하에서 다급하게 풀 땐 이게 안 됩니다. 할 수 있잖아요. 자,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시간 단축 훈련 영상이 있거든요.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이거 보기 귀찮을까봐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문제를 풀 때 두 단계에 걸쳐서 풀어보세요. 첫 번째는 시간 제한을 두고서 풀어보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었죠. 답을 냈죠.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보세요. 이 3단계에 걸쳐서. 그리고 이 3단계가 끝나면은 다시 시간을 재보세요. 그러면 이제 2시간의 차이가 당연히 날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간 제한을 두고 풀었을 때는 한 2분이 걸렸는데 3단계 거쳐서 이제 풀어보니까 한 막 7분 정도 걸렸다. 뭐 그럴 수 있어요. 이 둘의 갭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. 물론 이거는 컨디션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매번 바뀔 거예요. 네, 이제 평균적으로 내가 한 6, 7분이 걸렸는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몇십 번씩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한 3, 4분대까지 떨어지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실전에서는 당연히 3, 4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을 겁니다.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둘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거를 목표로 훈련을 해보시면 돼요. 그러면 점점 실전에서도 적용이 되실 겁니다. 자,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 독해 훈련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꼭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.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단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 좀 채워 넣어주세요. 머리에 충분히 들었는데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보시고 그 활용도를 점검해 보시면서 경험치 데이터를 쌓아보세요.
자, 그리고 시간 단축 훈련까지 하시면은 반드시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겁니다. 자,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, 자,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